KBS 1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설 명절 연휴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K. 오늘 2부는 명절 밥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따뜻하고 푸짐한 설 밥상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건강하게, 또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혜정 요리 연구가와 앞으로 1시간 동안 즐겁고 맛있는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이혜정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네. 감사드립니다. 이런 네. 뜻깊게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은 미리 사전 녹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설 연휴에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아이고,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는 정말 좋은 뱀의 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올해는 정말 좋은 일들이 길게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들이 길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지난해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 이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요리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근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요. 네. 이혜정 선생님한테 흑백 요리사 섭외가 들어왔는데 단호히 네. 거절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제일 정직히 말씀드리면 네. 떨어지면 어떡하지? 진짜요? 네, 후배들이 많을 텐데 예. 이런 좀 걱정도 있었고요. 그분들은 이제 제가 떨어지면 또 신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신나게 하는 것도 좀 하기 싫었고요. 제가 요리를 연구하는 사람이지 네. 제가 무슨 어떤 일을 해서 그걸 좀 나타내거나 이런 일은 아니라서 그냥 저는 그냥 뒤에서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주 간곡하게 거절을 드렸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되긴 해요. 아, 그래요? 하도 프로그램 인기가 있으니까 저거 해서 떨어졌어도 나쁘진 않았겠다라는 욕심은 좀 나지만 그래도 안 하길 잘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유명한 분들 떨어지는 맛도 있더라고요. 네, 그 재미로 저를 갖다 놓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하셨지만 흑백 요리사 그 프로그램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셨어요? 네, 재밌게 봤어요. 제가 때로는 네. 내가 심사위원이었으면 또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또 내가 저렇게 출전자였으면 어땠을까 네. 이런 마음으로 또 봤지만 정말 제가 공부한 건 젊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테크닉이나 그 부분들이 자기 음식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은 배워야겠구나.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시도, 네, 네. 또 자신감, 네. 그 경쟁 속에서 나오는 어떤 시너지랄까요? 그런 그렇죠. 것들. 네. 그죠? 저희는 그게 두렵잖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그런 촌스러움을 그들은 못 떨어져도 경험이지라는 좋은 자존감으로 가져가서 이건 굉장히 제가 공부할 바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죠. 네. 떨어지면 어떻게 우리 이혜정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겸손 있으시라는 거는 저희는 다 알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뉴스레터 K 하는 시간에 동시에 방송하는 6시 내 고향에 이제 이혜정 선생님이 종종 출연하십니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맛있는 음식 기행 이제 다니시는 모습 많이 봤어요. 근데 그동안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이게 많을 텐데 먹어보신 음식 중에 어느 지역에 어떤 음식이 특별히 맛있었다. 지금 생각나는 거 하나 꼽아주세요. 우리 음식은 다 특별해요. 네. 정말 어떤 것든 특별하지 않은 음식이 없어서 이제야 왜 우리 K푸드가 이렇게 난린지 세상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걸 알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 맛있었지만 저는 얼마 전에 청주에 갔었어요. 네. 갔는데 짜글이라는 음식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건 짜글이를 영어로도 일본말로도 표현할 방법이 없는 우리의 그 조리 용어거든요. 네네. 짜글짜글하게 이렇게 지져서 하는 그 짜글이를 제가 알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네. 그 안에 호박 말린 것도 넣고 정말 돼지고기를 막 손가락만하게 넉넉하게 넣어서 예. 그 큰 찌개 냄비 안에 얼마나 많은 그득한 푸짐함과 얼마나 많은 상대에 대한 배부름을
예. 이걸 원했는지 그런 마음을 제가 느끼게 돼서 맛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제가 맛있는 게 다 맛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읽어갈 수 있는 음식 굉장히 저한테는 좀 특별했고요. 또 제가 제주도에 갔더니 네네. 영덕에 갔더니 영덕, 경북 영덕. 네, 영덕에 예. 갔어요. 그런데 네. 그날 바람도 굉장히 불고 막 그랬는데 네. 저는 영덕 그러면 대게나 있지. 근데 그 대게는 너무 비싸서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햇대기라는 예. 듣도 보도 못한 생선이 있어요. 생선. 네, 생선인데 그 앞바다에서 잡히나 보죠. 그 영덕 앞바다에서 잡힌대요. 예. 그런데 그게 정말 단백질 많고 오메가3 많고 지방이 적은. 그래서 뭐 우리가 진짜 많이 얻어먹을 수 있는 엽산 같은 것도 많은 예. 그런 생선을 가지고 그 어른들이 밥식혜라는 걸 저장 음식을 담으셨는데요. 네. 저도 가재미식혜 잘 담거든요. 근데 접근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음식을 공부한다고 했지만 우리 음식에는 얼마나 많은 그 선조들의 지혜와 그곳의 기후와 상황에 따라서 이 하는 방법이 다른지를 제가 갈 때마다 정말 감탄을 하고 왔어요. 비싼 영덕 대게가 문제가 아니고 네. 진짜 그분들이 이렇게 항아리에 꼭꼭 아까 생선 다져서 이름이 뭐라 그러셨죠? 햇대기. 햇대기. 네, 햇대기래요. 예. 그게 그 지방의 말인지 표준어로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단지에 넣어놓고 정말 좋아하는 사위가 오기를 정말 이뻐하는 막내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엄마의 마음인 거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까지. 네,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한테. 네. 우리 음식은 보면 볼수록 무궁무진하다. 플러스 네, 네. 부모님의 사랑까지 느낄 수 있는 네. 두 가지. 청주 네. 짜글이 네. 그리고 영덕 햇대기 네, 말씀해 네. 주셨어요.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설 명절 음식 얘기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혜정 네.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하나 네. 여쭤볼게요. 그 뭐 요리다 또 방송 워낙 그 활발하게 그 활동하시고 과연 가족들 주로 이제 남편이 될 텐데 네. 밥은 해주세요 집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요? 네. 저 정말 궁금해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예. 결혼하고 15년을 남편 밥하고 도시락 싸서 직장에 갖다 주고 예. 아이를 업어 키운 그냥 어미로 살은 15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도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가족의 밥을 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딸도 이제 다 분가해서 네네. 자기 가정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남편은 제 몫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남편 밥을 아직도 냄비밥을 네. 결혼 45년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요즘은 요즘은 새벽 5시 20분에 남편이 운동을 하겠다고 나가서 요새는 아침을 도시락을 싸주죠. 네, 이제는. 이야, 도시락을 싸주세요? 싸주죠. 저는 그게 남편한테 밥 얻어 먹을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올해 46년째 살고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남편보다 행여라도 조금 일찍 다른 길을 가게 된다 하면 우리 집 사람만한 사람이 없었어를 옷은 하루에 한 번 입지만 네. 밥상은 하루에 3번을 보잖아요. 예, 예. 그때마다 눈물 나라고 저는 꼭 그 밥을 챙기고 있습니다. 아니 네. 하루에 한 끼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3끼를요? 네, 도시락은 이제 그 점심을 싸서 사람을 시켜서 보내고요. 예. 저녁은 집에 와서 먹으니까 이야.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제가 일이 있는 날은 저녁 준비를 쌀 시켜서 예. 미리 다 불려놓고 이렇게 하고 오는 거죠. 이야, 놀랍습니다. 자, 한 가지 더요. 또 네. 이제 명절이니까 우리 뭐 요즘은 약간 문화가 달라져서 좀 옛날보다는 덜 심한데 뭐 명절 증후군이다. 네. 시댁에 가지고 막 이틀 사흘 동안 죽어라고 일하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만 하다 왔다 네. 이런 불평도 많고 그 집으로 돌아올 때 부부싸움도 막 엄청나게 하고 네. 혹시 그런 거 겪으셨습니까?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까? 겪었죠. 겪었어요? 해마다 겪는 일이죠. 지금은 아니시겠지만 젊었을 때? 아니요. 젊었을 때는 시댁에 어른들을 모시고 살았고 예. 그때는 이제 큰 댁이 있으시니까 제가 큰 댁에 가서 도움은 되는 일이었는데 네. 저희 장손이 혼인을 안 하셔서 결국은 제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11월 달에 결혼하고 1월부터 차례상을 모시기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는요. 그게 사실은 너무 기쁜 날이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아무도 저보고 예쁘다고 하는 분도 없었고요. 곱다고 하는 분도 없었지만 제가 이렇게 음식상을 차려놓으면 다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하시니까 이제 큰데 제가 결혼하고는 제가 제사를 모시고 왔잖아요. 네네.
모시고 안 오니까 저희 집으로 다 이제 시댁의 어른들이 모이시면 대소가 다 모이시면 다들 저한테 너무 맛있는 설날이야. 너무 맛있는 명절이야. 이건 어떻게 했어? 이러시니까 아예 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다 싸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날은 제가 마치 가수가 자기 콘서트 날인 것처럼 제 음식을 막 자랑하는 거죠. 힘든 거 몰랐어요? 힘든 거 몰랐어요. 더군다나 그래도 제가 좀 순간적으로 속상해지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멀쩡한 정신에 좀 들이죠. 왜냐하면 내가 둘째 집에 시집 왔는데 큰 댁의 장손도 아닌데 왜 내가 하지? 왜 저 서방님은 결혼을 안 해서 날 시키지? 이런 원망도 있었지만 사실은 대소가에서 정말 다행히 우리 시어머니께서 큰 솜씨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걸 다들 너무 맛있어 하시니까 잔뜩 해서 다 가져가시고 맛있다고 하시면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제 위치 같아서 그게 신이 났는데요. 이제 어른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도 이제는 조금 줄여야겠다. 이제 다 그 대속 어른들께서 많이들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오히려 그러니까 힘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이야, 아주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설 명절 밥상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연휴가 늘어났어요. 식당도 많이 문 닫고 이거 뭐 해 먹지 이런 걱정도 될 텐데 이럴 때 식당 계획을 미리 짜놓습니까? 아니면 그날 그냥 되는 대로 해야 됩니까? 원래 명절은요. 이제 물론 뭐 본가에 가서 지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약 우리 집에서 이제 그런 큰 모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요. 어차피 차례 음식은 성균관에서 정해진 꼭 해야 할 음식이 있잖아요. 공식대로만 해야 되니까 양을 많이 할까 적게 할까만 이제 절충하시면 되는데 미리 다 다듬어 놓고 조금 채소 같은 거 겉잎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명절 전에 쓰는 거죠. 그렇게 쓰고 이제 명절이 지나는 거 쓰고 남는 하루나 이틀의 그 이어지는 휴가는 그 남아있는 음식들로 이제 그야말로 또 다른 조리를 하는 거죠. 저희 명절 음식에는 뭐 오향채라 그래서 파, 마늘, 고춧가루 같은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아있는 채소 뭐 산적 같은 것도 담고 남은 걸로 소고기 같은 것도 국을 좀 끓여서 미리 좀 먹고요. 본론은 명절에 지내고 그 나머지 가지고 이제 고춧가루도 넣고 뭐 다른 재료 넣어서 부글부글 아니면 짜글짜글 조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설 명절 밥상도 차례상도 옛날과 지금 좀 이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다릅니까? 정말 차례상도요. 예전엔 성균관에서 정해준 대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월의 흐름 따라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차례상에 파스타를 놓는 댁도 있고 저희만 해도 저희 시어른께서 케이크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꼭 케이크를 맛있는 딸기가 얹힌 케이크를 꼭 이제 이 설상에는 놓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조율, 이식, 뭐 고기는 빨간 동쪽으로 생선은 서쪽으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젠 그런 것도 아니고 홍동백서 조율, 이식.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좋아하셨던 것들대로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빠뜨리지 말고 또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문으로 하는 숙수라고도 있었잖아요. 이젠 그럴 거 없이 좋아하셨던 거 한 개, 두 개로 이제 이렇게 가는 추세인 것 같아서 그리고 옛날에는 막 설 지나면 보름까지도 막 정월 대보름까지도 그 음식을 너무 지루하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는 딱 먹을 만큼. 그러니까. 네, 많이 달라졌어요. 자, 연관되는 질문인데 그럼 뭐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위주로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하는 거죠. 제사상도. 근데 최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으로 뭐 비용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차리려면 한 뭐 정도가 있으면 그래도 약간은 그 모양을 갖출까요? 네, 저는 밤, 대추, 사과, 배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천지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전도 어전, 육전, 소전 그래서 생선, 고기, 뭐 채소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 한두 가지만 그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하라시는 대로 했습니다라는 거 있었으면 좋겠고요. 설 명절에는 밥 따로 하고 탕국 따로 안 끓이시고 그냥 떡국떡으로 그냥 그렇게 차례를 모시면 그것도 너무 좋은 일이고요. 우리가 보통 제사상엔 시루떡을 놓잖아요. 근데 설 명절에는 떡국떡으로 대신하셔서 그런 것들도 조금 전략하셔도 그냥 죄송스럽지 않은
설상이 되죠. 차례상이. 네. 지금 말씀하신 거와 아울러서 명절 장보기와 요리하기. 요 팁 정도는 기억하면 좀 도움이 된다 싶은 거 있으면 한두 가지 좀 저는 짚어주세요. 이렇게 장을 봐요. 이제 네. 제가 30년 넘어 이렇게 차례를 모신 제사를 모신 노하우인데요. 네. 이제 명절이 가까우면 한 보름 전에 일찍 고기장을 봐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늘 가는 정육점도 네. 아무리 단골 손님이 와도 단대목이 되면 좋은 걸 주기가 어렵잖아요. 예, 조금 한가할 때 필요한 산적, 필요한 뭐 갈비찜 이런 것들은 미리 조금 준비해 놓고 나면 올해 예산 안에서 고깃값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예. 그거 띄워놓고 이제 그다음에 과일을 준비하죠. 그러면 단대목보다는 그래도 조금 싸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남이 만지지 않은 좋은 걸 살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채소만 그 전날 가서 어쩔 수 없이 채소는 조금 비싸도 그거는 그래도 채소값은 조금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조금 요령 있게 조금 경제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소는 뭐 가장 최신 걸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네. 나머지 미리 사놔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별 상관없는 것들은 네, 맞습니다. 미리 사놔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가장 좀 좋은 부위를. 그렇습니다. 네. 이야, 그치. 좋은 팁인데요. 자, 여기서 잠시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혜정 선생님께서 윤신의 인생이란 선곡해 주셨어요. 왜 이 노래 고르셨습니까? 글쎄요,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또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막 눈물 짓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쯤 지나고 보니까 인생이란 살아볼 만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거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 그 노랫말이 좋아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윤신의 인생이란 듣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 험한 길도 가게 되더라 좋은 길은 보이질 않고 비가 올 땐 비를 맞고 눈이 올 땐 눈도 맞았네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머리만 하얘지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세상을 보며 느낀 게 많아 지친 세상에 사람들 보며 욕심을 버린 후 알았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설 명절에 만나는 뉴스레터 K 이혜정 요리연구가와 함께 설 명절 밥상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설 명절에 뭘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 이런 소리 들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명절하면 우리가 동태전, 호박전, 김치전, 육전 이렇게 전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흔하게 우리가 늘 먹던 그 전 말고 색다른 전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이거 부쳐 먹으니까 와 맛있다. 가족들 칭찬받을 만한 거 있습니까? 사실 좀 걱정이에요. 명절에는 맛있게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이라는 게 늘 뻔하다고 생각을 해보지만 네. 제가 잘하는 전이 있어요.
요거 좀 건강도 생각하고 네. 다시마전인데요. 다시마전이요? 네, 저는 다시마를 조금 뿌리 쪽으로 도톰한 녀석을 예. 이렇게 잘라서 다시마전 이거 적어야 되죠. 네, 예. 그거를 이제 물에다가 좀 불리죠. 네. 이제 그렇게 불리면 다시마 불리면서 나오는 거는 떡국에 육수로 써도 되고 탕에 육수로 써도 되고요. 예. 이제 그렇게 다시마가 보들보들 너무 오래 불리면 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들보들 후들후들 할 때 이렇게 물 이렇게 닦으셔서 밀가루를 아주 살짝 네. 붙여서 달걀물에 얹었다 지지면 구워졌을 때 다시마의 그 까들까들한 맛이 예. 쫄깃쫄깃함이 아주 일품이고요. 또 칼로리도 그닥 높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안심되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즐기는 건 늘 추석에 지낸 북어가 막 돌아다녀요. 집에.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북어를 잘 불려서 머리하고 꼬리를 떼서 고추씨를 조금 넣고 물을 우리죠. 예. 그 물에다가 몸통 그 북어를 이제 다시 우린 다음에 네. 그걸 먹기 좋은 크기를 잘라서 동그랑땡 부치려고 해둔 그 뭐라 그럴까 고기 소가 있죠. 네네. 그거를 이제 그 북어랑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밀가루 발라서 저 달걀물에 묻혀서 예. 그렇게 부치면 그것도 아주 맛있는 재료가 되고요. 북어전이요? 네. 연근이나 우엉 같은 것도 우리가 늘 부치는 시금치나 미나리나 파전 이런 거 말고도 네. 아주 맛있게 지져져서 차례상에 올려도 또 맛있게 먹는데 제가 연근전을 꼭 권해드리는 게 네. 사실 연근이 저희가 도시락 반찬만 해서 그렇지 굉장히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건강에 좋다? 이 독소 해소하는데 그저그만이에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얼마나 많아요. 네. 명절에 우리 먹고 내 누워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연근의 식이섬유가 정말 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동그랗게 자르셔서 그냥 요거 밀가루에다가 달걀 조금 넣고 얇은 묽은 반죽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을 지져내면 네. 사그랑사그랑 하는 게 또 아주 먹는 재미도 있죠.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맛있는 전이 많아요. 아까 근데 말씀하신 김치전은 네네. 맛있게는 드시는 건 하시지만 차례상에 올리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붉은색이라. 김치전은 네. 차례상에 올리는 건 아니다. 지금 이제 주로 얘기해 주신 게 다시마전, 북어전, 사그랑사그랑 연근전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설날하면 빠질 수 없는 대표 음식이 떡국입니다. 만두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육수도 사골이냐 멸치냐 집마다 다릅니다. 자, 선생님 이번 기회에 새로운 떡국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떡국에 넣을 이색 재료 뭐가 있을까요? 떡국이라는 게요.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사실은 음식이에요. 예, 예. 우리가 그 떡을 왜 해마다 떡 먹으면서 떡국 먹었어? 그러면 넌 나이 하나 더 먹었지? 예. 나는 그런 소리를 들려 사실 저는 떡국 참 싫어요. 이제 이쯤 나이가 되니까. 그런데 떡국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멸치소를 잘 쓰진 않죠. 원래 우리는 네. 이제 그 양지머리를 고아서 그 양지머리 물에 이제 만두를 넣기도 하고 말씀대로 떡을 넣어서 떡국을 끓이죠. 그런데 이북에서는 뭐 한동안은 꽁 육수도 했다고 그러고 네네. 또 전라도 지방에서는 닭장이라고 그래서 없던 시절에 닭을 간장에다 바짝 졸여서 그걸 이제 간수에 두었다가 거기다 물을 넣고 후rum하게 국물 만들어서 닭고기 건져 얹은 닭장 떡국도 끓였죠. 근데 네네. 또 통영지방 같은 데는 굴 넣어서 네. 이런 굴떡국도 하죠. 또 전라도 완도 같은 데 가면 매생이 떡국도 하죠. 네네. 그러니까 떡국은 또 뭐 그리고 전라도 이런 화순 이런 데 가면 구기자가 많이 나는 곳엔 네. 구기자 끓여서 그 구기자 떡국을 하기도 하죠. 한경도 분들은 또 그 상황버섯 같은 걸 넣어서 네. 이럴 때 정말 이 3시에 보양해야 돼라는 굉장히 많은 의무를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떡국은 특별하게 넣는 것보다 제가 아는 떡국은 네. 저는 사골도 좋지만 다른 거 뭐 잡채에 전혀에 뭐 먹을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칼로리 높은 사골이나 이런 진한 것보다는 네. 조금 버섯 같은 거 채소를 낸 그런 육수를 그러니까 채소를 써서 예. 채소로 떡국을 끓여 드시면 그래도 조금 한 끼를 덜 걱정하고 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채소로 끓여 먹는 버섯이랑, 거를 네. 예, 버섯 같은 거 이거 추천하시네요. 자, 이게 떡국이 우리가 언제부터 먹은 건지 이게 유래가 좀 나와 있습니까? 있죠. 네, 이게 최남선 선생님이 쓰신 글에도 나와 있지만
네. 저희들이 공부하기로는 고려시대 이전까지는요.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고슬고슬한 이렇게 좋은 쌀로 준 맛있는 밥이 없었대요. 그땐 다 쌀을 가루로 내서 네. 그걸 이제 떡을 해서 지금의 백설기 형태이기도 하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두었다가 이제 먹을 만큼 잘라서 먹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그때는 뭐 6첩 반상이야 12첩 반상이야 그런 반찬의 의미도 좀 덜했겠죠. 네. 그런데 고려시대 이후부터 우리가 이렇게 밥을 짓는 이 가마솥이라는 게 생기면서 네. 그때 만들었던 그 고려시대 이전의 떡을 이렇게 물에 불려서 이렇게 이제 그거를 조금 굳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늘려 먹는 게 네. 떡국의 시작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네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세시 음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명절에 맞는 제철 음식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일단 저희는 지금 겨울철에 나는 거는 생선들이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동해가 있고 서해가 있고 가장 좋은 게 동해 깊은 수심 깊은 데서 나는 가재미 같은 거. 가재미. 네, 그래서 동해안 분들은 민어, 가재미 뭐 네. 이런 조기, 도미 이런 것들을 다 제상에 올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겨울철에는 꼭 이 3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먹을 게 굉장히 많은 게 우리나라 같아요. 자, 가재미, 도미, 조기 같은 그 바다 네. 생선들. 자, 앞서서 설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먹어보자 하는 얘기 이제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근데 음식을 또 이렇게 명절이니까 풍성하게 만들다 보면 또 남아요. 맞아요. 자, 갈비찜 같은 건 뭐 데워 먹으면 되고 이게 별 문제가 없는데 저는 눅눅해지고 뭐 나물은 또 쉬기도 하고요. 자, 이런 음식들 뭐 어떻게 좀 다루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요. 네. 거의 모든 맏며느리들은 우리 집에 오시는 어른들 또 친척들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서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아주 제가 특기가 그렇게 돼버렸는데 특히 나물이 처치곤란이에요. 전 그렇죠. 같은 건 냉동시켰다가 또 궁금할 때 꺼내 먹으면 되는데 네. 전 이런 방법을 써요. 이제 도라지나 뭐 이렇게 시금치나 고사리 같은 나물을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뭐 고추장을 넣고 볶음밥도 해드리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조금 없애긴 하지만 전 이거를 밥을 좀 넣고 비벼가지고 누룽지처럼 늘려놔요. 이렇게 늘려서 아, 냉동시켜놔요. 그러면 쌀하고 같이요? 밥하고 같이? 밥하고 같이요. 예, 예. 그렇게 이제 누룽지처럼 늘려 참기름 좀 넣고 해가지고 늘려서 그거를 제가 식구들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밥을 먹기도 그렇고 즉석 먹기는 조금 싫고 이럴 때는 그거 하나를 물을 붓고 끓이면 영양죽이 되죠. 그래서 그래요? 그 나물까지 먹을 수 있는 전 때로는 남편하고 둘이 있는 이제 일요일에는 요거 꺼내서 우리 아침에 죽 간단히 먹자고 예.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또 제가 먹는 이제 나물 같은 건 사실 나물이 제일 아깝거든요. 공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차례 모시고 나면 왜 어른들 깎아 드시고 배 같은 거 남잖아요. 네네. 그럼 저는 그 배 좀 잘라서 냉동시켜요. 그래서 그 배 좀 몇 개 넣고 사과 몇 개 넣고 믹서에다가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다 넣고 갈아요. 아, 갈아요? 네, 그럼 배가 베이스가 되는 채소 주스가 되죠. 그럼 다들 들으실 때는 그거 기름 냄새 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나물 할 때 기름을 들이붓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배를 조금 배 분량이 반, 나물 분량이 반. 전 이렇게 식구들 한꺼번에 다 먹여요. 예. 그러면 그냥 뭐 다른 채소도 갈아 먹는데 영양 주스? 좋죠. 이거는 다 또 익힌 숙취니까 네네. 또 이렇게 해서 먹고 살짝 참기름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익숙한 거니까 아직 그거 싫어하는 건 못 봤고요. 과일도 좀 비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면 알뜰하게 드시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알뜰하게 네. 드시면서 그 묘한 맛을 느낄 수 네, 있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 맛있다 네. 말씀하셨고요. 자, 여기서 음악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이혜정 선생님께서 임영웅의 인생 찬가 선곡해 주셨어요. 앞에 곡도 이제 인생 이란이었는데 이번에 인생 찬가 역시 네 글자입니다. 어떤 의미로 골라 주셨습니까? 저는 이 노래를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굉장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이 세상에 났다 간 거를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내가 나를 축혀 세우지 않으면 누가 나를 기억할까라는 그런 의미를 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명웅 씨 목소리라서 그런지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 궁뎅이를 좀 두드려주는 것 같은 그래서 그래요? 힘을 좀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서 새해 여러분들도 힘내시라고. 네. 본인한테 이제 힘내 네, 이렇게 그럼 이제 얘기해 주는. 제가 저를 칭찬하는. 야, 네. 내가 나를 칭찬하는 임영웅의 인생 찬가 듣겠습니다.
지나간 시간 나는 무얼 찾고 싶었나 지도도 없이 걸어온 삶을 후회하진 않으리 떠난 어제는 떠날 오늘로 남겨지기도 하지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내 이름 불러주오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앞만 보며 살아왔구나 찬란한 내일은 처음 가는 길 언제나처럼 또 두려워 버들 강아지 활짝 웃는 날 후회하지 않으리 비가 내리면 노래하리 눈이 내려도 좋아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내 이름 불러주오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앞만 보며 살아왔구나 찬란한 순간 영원한 순간 설 명절에 만나는 뉴스레터 K 이혜정 요리 연구가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혜정 선생님. 근데 선생님 한때 네. 좀 건강이 아주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어디가 좀 그러셨는지 지금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 제가 다 그 병에서 벗어났는데요. 너무 잘 됐어요. 제가 한동안에 정신없이 예. 일에 빠져서 아침에 눈 뜨면 정말 밤까지 진짜 어떻게 내가 24시간을 보내는지 내 가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네. 열심히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가는 곳마다 좋아해 주시니까 또 뵙고 싶고 가는 곳마다 또 일하면 돈 주시니까 또 벌고 싶고 이런 마음에 너무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체중이 그렇지 않아도 뚱뚱해서 빅마마인데요. 자꾸 느는 거예요. 지금 전혀 괜찮으신데요? 네, 지금은 좀 나아졌죠. 예. 자꾸 체중이 늘어서 이거 뭐지? 이러고 이제 있는데 그땐 대학에서 강의도 할 때예요. 예. 그래서 강의를 하루 8시간 연강을 하고 집에 이렇게 오는데 차에 이렇게 뒤에 앉았는데 제가 조금 어지러우면서 얼굴이 얼얼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백밀러를 보니까 제가 여기 옆에 침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얼굴에. 이거 뭐지? 네. 그렇게 만지니까 마치 치과에서 마취한 것 같이 얼굴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래서 남편한테 얼른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빨리 응급실 가라고 빨리 가서
이제 뇌에 문제 있을 수 있으니 빨리 응급실로 직행하라고 그래서 이제 뛰어갔죠. 가서 했더니 뇌에 혈전이 조금 생기면서 이 혈관이 살짝 이렇게 아주 살짝 꼬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만약에 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3시간이 지나서 갔으면 제가 되게 좀 어려웠을 텐데 바로 그렇게 뛰어가서 그리고 바로 그렇게 제가 또 느껴서 그래서 제가 살 수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제가 팍 줄였어요. 팍 줄이고 내가 건강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체중은 자리를 잡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좋은 약 먹으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네 몸 좀 생각해 그러니까 뭐 이제 몸에 좋은 건 보양 생각하다 보니까 체중이 저를 또 위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2kg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혈압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기 검진을 갔다가 제가 이거 당뇨가 저희 아버지도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이거 당뇨는 가족력이라는데 큰일 났다 싶어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아들 녀석을 불러놓고 제가 나 이거 당뇨란다 큰일 났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그때 막 결혼했을 때거든요. 엄마 건강관리 하세요. 저는 자기 집의 가장이지 우리 집의 가장이 아니라 자기는 엄마를 다 케어할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관리는 엄마가 하세요. 이렇게 못되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녀석 키워서 장가 보내놨더니 싶어서 며칠 울었어요. 울고는 두고 봐라 너. 내가 너한테 절대 그런 엄마 안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아드님의 뜻은 또 달리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독한 말을 해 엄마가 조금 그러니까, 생각을 할 것 같다고. 그렇지. 그래도 서운해. 지금도 제가 그거 생각하면 서운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체중을 이건 체중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죠. 그러시군요.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에 뭐 전혀 문제 없으시고 건강을 완전히 찾으신 거예요. 네, 그죠? 지금 혈압도 다 정상이에요. 네. 우리가 사실은 음식을 이렇게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먹는 것도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기본적인 것들, 먹는 것, 잠, 휴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건강해지는 그런 음식들도 지금 꾸준히 드시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요. 이렇더라고요. 음식이라는 게. 그래도 맛있게 즐겁게 먹는 동안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꼭 혈관에 좋은 거, 뭐 어디에 좋은 거 그렇게 따지다 보면 너무 따지지 말고 좋은 것만 음식은 있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반대급부의 독성도 꼭 있으니까 감화할 수 있는 걸 같이 먹어야 될 텐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물론 술, 담배 나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혈관에 좋다고 해서 요새 막 뭐 비트 먹어라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한 가지만 거기 치우치다 보면 다른 부족한 성분이 또 다른 독성을 만들어서 다른 걸로 제가 또 다른 약을 먹어야 하잖아요. 저는 작게 먹자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해요. 작게 먹자. 네. 저같이 많이 먹던 사람이 정말 저는 종교가 뭐야 그러면 다이어트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작게 먹어야만 제 몸은 건강해지더라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소식이다. 소식이죠. 그리고 뭐 탄수화물 줄여야 그러지만 저도 물론 탄수화물 안 먹는 걸로 뺐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탄력도 여러 가지 또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단백, 저지방, 저탄수 요 세 개가 가장 아주 진짜 이거는 나의 주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어나면 이제 저의 방법이 채소를 좀 저는 익혀서 먹어요. 그러니까 뿌리 채소 특히나 고구마, 감자, 마, 당근, 연근, 우엉 이런 5가지 그 뿌리 채소를 늘 쪄서 놓고요. 단호박, 달걀 2개, 또 여기다가 뭐 그 자색 양배추, 그냥 양배추, 막 이런 무도 배추도 보이는 대로 다 스티밍을 하죠. 그야말로 쪄서 그걸 그냥 한 통을 식탁 위에다 놔둬요. 오며 가며 먹던 입이라서 늘 초콜릿 뭐 단 거 먹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씩 먹으면 그 익힌 채소들이 흡수도 좋지만 그것도 또 달아요. 익숙해지면 나름대로 맛이 있어요. 특히 마 같은 거 왜 약주 드실 때 갈아서만 드셔보셨죠? 근데 그걸 쪄서 고구마처럼 드시면 그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나 단 거 먹고 싶다. 조금 내가 마음이 우울해 그러면 저는 마 같은 거 쪄서 그걸 주워 먹죠. 그러니까 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다 적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꼭 소식, 드셔보세요. 고단백, 저지방, 저탄소 이 저기 하에 채소도 익혀서 하고 고구마, 감자, 연근, 그 다음에 자색 채소, 양배추, 이거 무, 제가 스티밍 해가지고 촥. 맞아요. 그렇게 예. 숙취로 드시면 흡수가 훨씬 좋대요. 네네. 그런데 이거 제가 선무당이긴 하지만 그냥 제가 그래도 20kg 정도를 빼봤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지금 4년째 여기서 4kg만 더 올라가고 그냥 유지 잘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거든요. 네네. 저는 두부를요. 하루에 반모는 무조건 먹어요. 아, 하루에 두부. 반모, 네. 두부 반모. 그래서 크게 고기 찾지 않아도 이야, 네, 이제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를 기름에 지지거나 이렇게 먹지 않고요. 끓는 물에 데쳐서 저는 살짝 삶아서? 김치에 싸서 먹어요. 네, 한번 완전 건강식이네요. 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연관되는 얘기인데 네. 명절 음식 중에 왜 뜨겁고 막 기름지고 자극적이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내나 이제 그 얘기인데 좀 명절 음식 건강식으로 먹는 방법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한 말씀만 딱 해주세요. 근데요, 명절 음식은 안 건강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예. 일단 잡채, 전, 모든 이런 것들이 되게 다 기름을 기초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사실 우리 전 같은 것들은 기름 넉넉히 부어서 지글지글하게 지져야 사실은 그럴 때 옆에서 얼른 주워 먹어야 맛있는 거잖아요. 네. 집었을 때 손에 기름이 뚝뚝할 만큼 해야 맛이 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적게 드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죠. 저는요. 제가 얼마 전에 봉평에 갔다가 네. 제가 정말 깨우침이 하나 있었어요. 예, 어떤 겁니까? 봉평에 갔더니 할머니께서 40년을 그 메밀전병 구워 파셨다고 하시면서 네. 이렇게 번철에다가 가마솥 번철에다가 무 있잖아요. 네. 무를 툭 잘라서 우를 이렇게 길쭉하게 손잡이 모양 무를 만드셨더라고요. 예, 무로. 예. 그래서 그 무로 기름을 찍어서 번철에다 두르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솔로 하면 굉장히 많은 기름이 묻잖아요. 그렇죠. 무에다 이렇게 하니까 그 솔에 하는 거에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기름이 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름을 그걸로 두르니까 네. 거기다 그 얇은 메밀병을 하는데도 바짝바짝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지혜가 있었구나. 그렇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막 브러쉬를 갖다가 좋은 거 해다가 이렇게 호떡 구울 때처럼 그렇게 숟가락으로 막 퍼서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병에 들은 걸 쭉 짜서 식용유 했잖아요. 그 할머니께 제가 그걸 보고 맞다. 이래서 건강할 수 있는데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이번 설에는 네. 저도 무를 전을 지었는데요. 네. 맛의 차이는 그닥 없어요.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고요. 요즘에 또 이제 사실은 기름이 제일 요즘 좀 걱정이니까 요즘에 왜 그 시중에 가시면 스프레이형으로 된 네. 그 물 뿌리는 스프레이처럼 오일 스프레이가 있어요. 네네. 거기다 기름을 좀 넣어서 이렇게 스프레이로 하시면 병에다 쭉 따르는 거예요. 5분의 1 정도 양으로 이제 그래요? 구울 수가 있죠. 아무래도 얕은 맛은 좀 덜하지만 건강할 수 있다면.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제가 건강검진할 때 보면 이렇게 그 문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검사할 때. 검사할 네. 때 먼저 이렇게 쭉 항목에 답하고 나서 그걸 제출한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 하잖아요. 네, 거기 볼 때 네. 항상 하는 얘기가 태운 고기 먹습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안 되죠. 그게 얼마나 안 좋기에.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도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피가 철철 흐르게 미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지 못하니까 좀 구워 먹는데 네. 조금 탔다 싶으면 저는 무조건 잘라내요. 맞습니다. 그죠? 잘 하시는 거예요. 네. 좀 오래 살라고요. 건강하게 사시는 건강하게, 방법이죠. 건강하게. 근데 예. 만약에 고기를 그렇게 하실 때도 네. 조금 저의 방법은 제가 살이 빠지고 나서 깨우친 건데요. 저의 방법은 바로 기름 아주 업진 살이나 살치살이나 이런 기름 많은 부분은 저는 이제 친구 안 해요. 네. 그전엔 그게 너무 맛있었잖아요. 지금은 조금 기름기가 적은 채끝 등심이나 이런 쪽을 먹는데 네. 끓는 물에 슬쩍 한번 데쳐요. 아, 그러세요? 그런 다음에 프라이팬에 구워요. 그래도 가지고 있는 지방이 있어서 사실은 그닥 그렇게 맛이 없지 않아요. 그래요. 네, 한번 끓는 물에 슬쩍 넣어서 그러면 잘 안 타요? 그렇게 하면? 데쳐서 예. 그냥 겉이 익을 정도로만 하면 그럼 이미 속은 조금 열이 가니까 열이 이미 가 조금 있으니까. 익었죠. 예, 네, 예. 맛은 조금 덜하지만 그러니까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 그 이렇게 뭐 수육처럼 네. 삶아서 먹는 게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 대목에서 노래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어떤 곡 들어볼까요? 이거 제가 살아보니 그렇게 방송에서 흉보던 남편한테 요즘 제가 느끼는 마음인데요.
나이 들고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라는 노래인데 조항조 씨가 불렀어요. 참 많이 싸웠소 우리 만남을 어찌하오 나 함께 할 줄 알고 못해준 것을 용서하오 이제와 당신이 없는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정말 미안하오 한 번도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온 내가 정말 무심했구려 용서하오 이 못난 사람을 그래도 내 맘만은 알아주오 모진 세월 주름만 깊어 자식 걱정 이 몸 생각에 당신도 이제 지쳐 우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 우리 사랑을 모두 지킬 수 있었어 정말 미안하오 한 번도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온 탓에 내가 정말 무심했구려 용서하오 이 못난 사람을 그래도 내 마음만은 알아주오 사랑하오 이 못난 사람이 그래도 내 마음만은 알아주오 설 명절 뉴스레터 K 이혜정 요리연구가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혜정 선생님. 네. 이번에는 명절 밥상에 좀 바뀐 트렌드랄까요? 이런 네네. 것들도 조금 알아볼게요. 네네. 요즘 이제 명절이라고 해도 옛날 같은 막 대가족이 모여가지고 막 둥그렇게 둘러앉고 상이 모자르면 저쪽 바닥에서도 먹고 막 그랬던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 네네. 명절이라고 해도 요즘은 가족을 만나지 않거나 그렇죠. 그냥 소규모로 뭐 두세 명씩 만나서 이렇게 밥을 먹거나 이런 네. 경우도 이제 많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2인 가구 같은 이런 소규모 가구를 위한 어떤 요리 제안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참 사실은 명절인데 참 서운해지는 풍습 같아요. 네. 저희같이 시집살이하고 막 이런 만면이들은 어른들이 오시면 우리 그 시고모님이 우리 어머니하고 신혼올케 사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고모님이 어머니 흉을 저한테 막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위로받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는 네. 저희가 모이는 게 다 없어져서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요.
굳이 집에서 이게 만약에 대소가가 다 모이는 그런 데는 아니지만 네네. 조상님께도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굳이 집에서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아는 단골 그걸 전문을 한 댁이 있으면 네. 만들어 놓은 걸 가서 뭐 얼마치가 아니라 미리 가셔서 나는 요만큼 요만큼 종류별로 주문을 해놓고 네. 그걸 찾아오시는 그런 정성이면 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지는 게 다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하고 난 뒷설거지도 정말 핵가족이라면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네. 아무리 남편이 도와주신다 해도 그게 결국은 제 몫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옛날 성균관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 차리고 나서 우리 가족이 다시 즐길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굳이 갈비찜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불고기 정도 해도 네. 나쁘지 않을까. 저희는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돼지고기 수육 같은 걸 하는데 네. 그런 건 좀 빼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또 즐길 수 있는 것들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혜정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아차 싶은 게 사실 요리 전문가시잖아요. 네. 근데 굳이 왜 요리를 안 해도 네. 자기가 좀 단골집이나 잘하는 집, 자기하고 맞는 집, 네. 건강식을 파는 집을 자기가 이제 평소 때 알아두면 그럼요. 그런 것을 그 가족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네, 네.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자기가 무조건 요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요, 그죠? 그럼요. 그러죠? 네.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취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네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네. 막 제가 그래야 내가 조상께 이게 나의 자세지 이런 의무감으로 막 하고 나면 사람은 몸이 힘들면 원망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네네. 내가 이 집 성씨도 아닌데 이런 원망을 먼저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렇게 힘들지 말고 이제는 그냥 우리도 조금 편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명절 지낸 다음에 우리 서로 찡그리지 마. 네. 우리가 서로 명절상도 같이 치우면서 웃는 거 이게 조상이 바라시는 걸 수 있어. 우리가 꼭 해야 될 떡국 한 그릇 해놓고 대신 전집에 가서 이거 얼마치가 아니라 미리 가서 저는 요만큼 미리 주문할 수 있는 네. 요만큼의 정성도 집에서 하는 정성하고 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예쁜 음식 또 네. 이렇게 그거를 찾아다녀서 이렇게 사오는 것도 정성이네요. 그럼요. 있는 거에서 주워오는 건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마음을 쓰면 네. 전혀 뭐 죄송할 일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이렇게 영어로 하면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했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네. 자, 비건식 택하는 분을 위해서 한두 가지만 짤막하게 좀 추천해 주세요. 명절에요? 네. 근데 비건이라는 게 사실 달걀 먹는 분도 있고 안 먹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 유제품을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런 분들도 다 기름은 드시니까 네. 저는 그런 분들이 그라땅이라는 형식의 음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왜 그 전 같은 거 동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살짝 구워서 밑바닥에 깔고 우리 먹는 그 도라지, 채소 이런 나물들 네. 위에 얹어서 오븐에 살짝 구워내면 또 그들도 드실 수 있는 비건식이 아닐까요? 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요리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을 먹는 입장, 이제 테이블에 음식이 올라왔어요. 네. 자, 이럴 때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 또 친지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선 이런 건 좀 조심해라. 뭐 테이블 에티켓일 수도 있고 먹을 때 어떤 먹는 자세일 수도 있고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잖아요. 이렇게 오시면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거 조금 있어요. 본의 아니게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뒤적뒤적 하시죠. 전도 이렇게 놓으면 네. 난 동그랑땡 먹을 거야. 뭐 밑에 먹을 거야. 한다. 위에 거 이렇게 뒤적거리시면 좀 속이 상하죠. 네. 그렇다고 그런 음식에 각자 덜어 드세요라고 젓가락을 놓는 것도 조금 제가 뭔가 이렇게 딱 절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드릴까봐 네. 못하는데 조금 그런 분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드실 때 이제 뭐 김치나 이런 거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아니 여기는 물김치는 왜 안 담았어? 나박김치가 왜 없어? 이런 꾸중하시잖아요. 또 이렇게 전을 찍어 드시라고 갖다 놓으면 아니 그냥 뭐 초고추장은 왜 없어? 막 이렇게 하시면 하는 저로서는 궁뎅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 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뭐 천하 대세를 지장 없는 건데. 네, 그럼요.
안 뒤적거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고, 그래요. 네. 아주 맞는 말씀이시고요. 자,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즐거운 음식 얘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싸이의 기댈 꽃 선곡해 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 노래를 듣고 가는데요. 네. 정말 우리 모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네네. 가정이 됐던 친구가 됐던 정말 기댈 곳을 하나 좀 만들어 놓고 가는 게 내 인생의 성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올해는 다 그런 기댈 만한 이웃을 만드시라고. 네. 네. 기댈 만한 이웃을 만들어라. 기댈 곳을 만드는 게 인생의 성공이다. 라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정 요리 연구가였습니다. 이혜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싸이의 기댈 꽃 들으면서 뉴스레터 K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힘들진 않았나요? 나의 하루는 그저 그랬어요. 괜찮은 척하기가 혹시 힘들었나요? 난 그저 그냥 버틸만 했어요. 솔직히 내 생각보다 세상은 독해요. 솔직히 난 생각보다 강하지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수는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지는 않네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돼줘요. 당신의 고된 하루를 누가 달래주나요? 다 녹여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솔직히 난 세상보다 한참 부족해요. 솔직히 난 세상만큼 차갑지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수는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지는 않네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돼줘요. 항상 나 세상이 날 알아주길 바래. 실은 나 세상이 날 안아